자, 후에 환웅시 계흥하사 뒤에 이제 환웅이라는 거예요. 이제 웅이라는 것은 웅은 스승의 뜻도 있고 뭐 지도자의 뜻도 있으니까 이 모든 백성을 광명으로 인도하는 이제 스승,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요건 이제 환국은 삼신상제님의 조화신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부도를 가지고 해요. 근데 여기는 스승의 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은 이 광명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계흥하사. 이을계자의 흥하릉자예요. 이 환인 천재를 계승해서 흥해가지고 봉 천신지조하시고 천신의 이 조칙을 이제 받들어서 그러면은 하느님의 조칙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하느님과 이 환웅천왕은 이 영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우 백산 흑수지가 나서 앞에서는 흑수백산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내려오셔가지고 자 이제 먼저 그 우리 카톡방에 두 분의 교수님께서 그 환웅천왕께서 내려오신 태백산은 백두산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백두산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시본기에 보면은 아주 백두산 태백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고 그 다음에 삼안관경 본기에도 보면은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쓰고 있어요. 아주 그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동방 땅에 오셨는데 이 동방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물론 지금의 백두산은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높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환웅천왕이 오신 곳은 이 지금의 이 백두산이 그건 환단고기 전체를 보면은 확실합니다. 착 자정여정어 천평하시고 자정과 여정을 천평에다가 이제 팠다 이거 팔착자예요. 그럼 천평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들판을 천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정과 여정을 팠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당시에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마시는 우물과 여자들이 마시는 우물을 구별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녀 유별의 정신과 어떤 음양 사상의 이 관련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박혁거세 조에 금속이 중흥부는 위모하고 장복부는 위부하고 임천부는 위자하고 가덕부는 위녀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리 선생은 이제 환웅천왕이 서자부에서 오거든요. 서자부. 그럼 이제 서자부라는 무서자에다가 아들 자자인데 그렇다면 당시에 서자부도 있었고 서녀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두제자를 써가지고 제부부도 있었고 제모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살았던 거죠. 성인 남녀들은 성인 남자는 남자끼리, 성인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이제 좀 큰 애들은 남자애들은 남자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거처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여기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자정여정을 천평에다 파고 획정지어 청구하시며 자 정지라면은 우물이에요. 우물 또는 정전법이에요. 정지를 청구에다 그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여기 정지는 정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청구라는 것은 치우천왕께서 개척한 나라가 청구국인데요. 근데 이건 초대 배달 환웅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땅을 이건 청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정전법으로 그었다 하는 것은 맹자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전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전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세금을 걷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각형을 그려놓고 거기다 우물정자를 그리면은 9칸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가 공전이 돼요. 바깥에가 8개가 돼요. 그 8집안이 같이 공전, 함께 자기 집 농사 짓고 공전을 농사 져가지고 공전에서 소출되는 건 세금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우물정자가 3번 나왔죠. 왜 우물정자를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저는 뭐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정여정할 때 우물정자, 정지할 때 이 정자, 지천부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부는 천부경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은 도장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홍산 문화에서 도장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과 이제 도장을 가지시고, 천부경은 천재환국 구전지서야라, 천재환국에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거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정통의 표시죠. 주오사하사, 오사라는 것은 우가는 주곡하며 마가는 주명하며 구가는 주영하며 저가는 주병하며 양가, 일작, 이 개가라고도 하는데 주선악이다. 이것이 이제 환국 본기에 나오고 있어요. 오사를 주관하시고 제세이화하사, 인간 세상에서 다스리고 교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가지고 다스리고 교화했느냐? 첫째는 삼신상제님의 그 이치를 가지고 다스리고 교화했다. 둘째로는 요거 이제 제세이와 홍익인간 앞에 연표문에서 빠지는 것이 일신강충 성통광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광명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 광명을 밝히는 것으로 다스리고 그 광명을 밝히는 것으로 교화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겠다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광명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3월 달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교육법 제2조에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그 아주 망령된 법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 아주 중심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류를 시켰는데, 정말 그 뭐 통탄할 노릇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홍익인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그 망령된 행동을 금년 3월 달에 민형배 의원 외 12명이 제안을 했다가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도 신시하시고 신시에다가 도읍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신시라는 것은요, 신의 뜻, 삼신상제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란 뜻이에요. 신시에다가 도읍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시라는 것은 백두산의 근처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에서는 뭐 흑수백산지간이라 했으니까 흑룡관과 백두산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건 백두산 근처로 보고요. 국칭 배달하시니라, 그 나라는 이 배달이라고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배달이라는 것은 박달에서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박달에서 음이 변해가지고 이 배달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이 16글자 앞에 있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화를 넣어야만이 홍익인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 37이라사, 자 37일 21일이에요. 21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7일을 중시했어요. 7일이라는 것은 지금 일주일이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7일 제도를 만든 것이 우리 배달국 때 자부 선생이 만든 겁니다. 1월과 5행의 순환을 합쳐가지고 이 7을 만들었어요. 7회 제신지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7이라는 것은 5행에서 불의 성수예요. 불이라는 건 익히는 수예요. 근데 그것을 3번,
익히면은 완벽하게 익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 7의 3배인 21일 또는 49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21일을 택해서 제천신하시며 천신인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시며 기신 외무라사 외무를 삼갈기 삼갈신 삼가고 삼갔다. 이건 부정 타는 것을 방지했어요. 뭐 금줄을 추고 이런 거예요. 폐문자수하시며 문을 닫고 스스로를 수행을 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주문을 읽고 소원을 빌어가지고 공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문을 읽었어요. 홍산 문화에 보면은 이 주문을 읽는 그 진흙으로 믿은 그런 남자의 상이 나왔어요. 입을 벌려가지고 주문 읽는 그런 모습의 상도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주문을 읽어서 수행을 했다 하는 것도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주문을 읽고 소원을 빌어가지고 공덕을 이루었으며 복약 성선하시며 약을 복용을 해서 신선을 이루었으며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가 오래 사는 신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개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학문명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시간이 가면서 쭉 올라갔고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저 최고도에 있다가 쭉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획계지리 하시며 괴를 그어가지고 미래를 알았다. 이제 이것은 태호 복희 씨가 한 건데 태호 복희 씨가 집대성을 했다고 봐야죠. 그 이전 환웅천왕 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리고 집상 운신하시니라 그 상을 잡아가지고 이제 상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의 율동인데 우주 생명의 기미와 율동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을 부렸다는 겁니다. 명굴령제철하사 이제 굴령 여러 신령스러운 사람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영이 열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제철이라는 것은 이치를 통해 가지고 천리에 눈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굴령과 제철들에게 명을 내려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죠. 위보하시며 이 보필을 받으시며 납웅시녀 하사 웅씨의 웅녀군이죠. 웅녀군 웅씨의 여자를 들여가지고 아내로 들여서 위후하시며 이 왕후로 삼으시며 정혼가지리 하사 혼가의 예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혼 여가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혼을 하고 여자는 이제 시집을 간다. 남혼 여가의 예를 정해서 이 수피로 위패하시며 짐승의 가죽으로서 이 결혼 예물 패백을 삼으시며 경종유축하시며 경은 바깔경자고 종은 종자종자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이 가축을 기르시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 배달국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시 교역하시니 시장을 두어서 교역을 했다. 시장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물이 있어야만이 시장의 제도가 됩니다. 잉여 농산물을 이제 팔고 물물 교환을 하고 그래서 이 환웅천왕 때부터 했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는 이런 그 치시교역은 신농씨의 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후세에 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농씨가 그것을 제도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구역이 공부하며 구역이라는 것은 구한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구한족이기 때문에 환인의 형제가 9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공부라는 것은 세금을 바치며 곡물과 그 세금을 바치며 조수솔무라 짐승 새와 짐승들이 쫓을 쏠자예요. 쫓아와서 이건 인간을 쫓아와서 춤을 추었다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고 살았던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인이 봉지위 지상 최고지신하야 뒤세 사람들이 그 환웅천왕을 받들어서 봉지의 지는 환웅천왕이죠. 환웅천왕을 받들어서 지상 최고의 신 이제 돌아가신 뒤에는 신이 되니까 지상 최고의 신으로 삼으셔가지고 세사 부절하니라
대대로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뒤에 그 삼신오제본기를 보면은 웅상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죠. 웅상. 산에 가장 큰 나무를 환웅천왕께서 항상 임어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 제사를 지냈다. 어쨌든 환웅천왕에 대한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신시지 계에 신시의 이 끝개자예요. 마렵에 유 치우천왕이 치우천왕은 환웅 배달국 시대에 14번째 자오지 환웅이에요. 자오지 환웅인데 이제 치우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르게도 쓰기도 하는데 삼성기 하에 나오는데 뇌우대작하야 뇌라는 것은 천둥, 우라는 건 비예요. 천둥과 비가 크게 내려가지고 산하 개환지의하라. 온 산이 그냥 다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치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말에 몸을 치우다. 야, 이걸 치워버려라. 할 때 그 치우다라는 말이 이 치우천왕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척 청구하시고 넓을 해자예요. 개척할 척자예요. 청구 땅을 널리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웅천왕 때 있었던 획 정지어 청구와는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청구를 크게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전 18세 하사. 그래서 이 18세까지 전해가지고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역 1565년 동안 배달국이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환국시대 그리고 배달국의 초기 시대에는 말이에요. 초기 시대에는 인간의 골든 에이지, 황금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더 폴 타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건 그 사람이 황금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광기의 6천년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서양의 이 고대 문명 연구가들은 인류의 태고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골든 에이지라고 불러요. 이것은 중국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시 샤머니즘 연구가 칼 바이트는 아득히 먼 옛날은 인간이 행복과 평화 속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의 시대였다. 사회과학자인 스티브 테일러는 자아폭발, 더 폴, 폴이란 이제 타락이란 뜻인데 6천년 전 이전의 유물에는 전쟁이나 무기와 관련된 것이 발견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때는 아직 인간의 자아의식이 나타나지 않고 억압과 고통 없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가 합일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조화로운 삶은 기후 건조화라는 환경 변화와 함께 식량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고 이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일어나면서 해체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천년 전 이전에는 인간이 순수의식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6천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에고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의식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천년 전 이전의 시대라는 것은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의식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는 환국과 이 배달국 초기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치우천왕 때 오면은 뭐 대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원전 이제 이 테일러는 6천년 전이라고 했지만 한 5,500년 전부터 이 자아의식, 에고가 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시 시대 이 태백산은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환웅천왕이 이렇게 이제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오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은 치우천왕의 그 청구국이 있어요. 1번의 청구국, 이제 2번의 청구국이 있잖아요. 치우천왕의 청구국. 그래서 1번은 저게 이제 요령성 대릉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우천왕의 청구국은 산동성 지역입니다. 자, 이것을 지도에서 살펴보면요. 자, 다음 장이요.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금주시,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흥성시, 그다음에 조양시, 뭐 더 왼쪽으로 가서 그 객자현, 능원시, 이제 그쪽이 초기 청구국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산동성에 고청현, 그다음에 박흥현, 환대현 이런 데가 제2청구국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회척 청구를 하셨다. 청구를 넓게 개척을 했다 했을 때는 산동성을 개척했다는 거죠. 요령성은 본래 그건 우리 땅이었고 거길 개척했던 건 아닙니다. 회척 청구의 청구는 산동성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